예상밖의 상황을 맞이하거나 내 머릿속에 그림과 달랐을 때 의외로 쉽게 무너질 수도 있어요. 어설픈 동기부여는. 미네는 2군 안 나옵니다. 더지누님 어서오세요. 리버풀은 저는 H밀란이 경기를 봤는데 해볼만 했다고 보거든요. 뭐 전체적으로 경기력은 리버풀이 괜찮았는데 H밀란 해볼만 했는데 한 토모리의 그 삽질 하나로 게임이 터졌어요. 그거 하나로 그냥 끝났습니다. H밀란이 뭐 1대1 상황에서 이길 수는 있었는데 이길 가능성이 있었는데 꼭 이긴다기보다는 2대1로 들어가면서 거기서 두 골을 넣을 힘이 없었어요. H밀란이. 그 정도 힘은 없었습니다. 바이런맨은 2군 안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 진행하면서 말씀드릴게요. 미넨 배당이 괜히 떨어진 게 아니에요. 자, 59분 됐네요.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게 유벤투스 말매. 요거 먼저 한번 가볍게 맛보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상자들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여전히 이제 키에사나 뭐 다닐로 뭐 램지 이런 애들 못 나올 것 같고요. 어서 오세요. 또 맥켄이나 미드필더 쪽에 뭐 데실리오 이런 애들이 불투명인데 데실리오 정도는 뭐 나올 수 있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매 같은 경우 이제 주전급 수비 둘이나 뭐 미드 쪽에 불투명자가 있는데 저는 이거 유벤투스 일반승 적지 않을게요. 너무 이게 그거니까 마인승 해줄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 더 높다고 봅니다. 굳이 따졌을 때는. 그러니까 이 말매가 스웨덴 리그 팀이거든요. 근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주말에 스웨덴 리그가 끝났어요. 끝이 났는데 말매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우승을 차지했고 우승이 승점 2위와 승점이 같은데 골득실로 아마 우승을 차지했을 거예요. 이거 어차피 말매 떨어졌거든요. 제 생각에 주말에 크게 한잔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어차피 떨어진 거고 뭐 단체로 뭐 먹진 않았어도 주말에 한잔 했을 가능성이 분명히 높아요. 이거 같은 경우 제 생각에는 그 경기 이제 우승 확정 딱 지고 더군다나 이제 승점 동률에다 골드실로 우승했잖아요. 진짜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어제 제가 그 몰디브 어디야 셰리프랑 거기랑 뭐 마실 나왔을 가능성 하면서 언더로 봤잖아요. 완전 그냥 언더 경기였어요. 더군다나 이제 마지막에 동료애를 느끼는 것 마냥 극장골까지 주면서 1대1로 무승부수상 딱딱 챙겨갔잖아요. 그런 거 보면 요 경기도 제가 볼 때 말매가 우승이 확정됐고 이 경기가 마지막이에요. 시즌 마지막 경기인데 의미가 없어요. 이탈리아 여행 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주말에 이제 한 펜을 땄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유벤투스가 또 아예 라인업적으로 개판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게 유벤투스가 요즘 이제 좀 전술적으로 변화를 좀 가져가고 있어요. 4-2-3의 전형을 좀 쓰면서 이 시스템에 좀 적응하는 기간을 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어쨌든 이 시스템에 있어서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시험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 경기를 던질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하는데 말매가 너무 못해서 그냥 저는 최소 2골 이상 유벤투스가 넣을 수 있다고 봅니다. 뭐 몇몇 자원들이 빠져 있긴 하지만 분명히 이제 전술적으로 실험 대상으로서 말매를 이제 이용할 건데 말매가 이제 시즌이 아예 끝났고 이 경기 의미 없는 경기예요. 여기서 뭐 승리 수당 얘기하시는 분들은 뭐 말이 좀 심하긴 한데 토토하시면 안 됩니다. 유벤투스 원정 와가지고 말매 승리 수당 때문에 열심히 뛰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저는 말매가 진짜 좀 털리지 않을까. 주말에 샴페인을 좀 땄을 가능성이 있다. 우승도 했고. 유벤투스 마인승 보도록 할게요. 등님 어서 오세요. 두 번째 경기로 제니트 대 첼시인데 이 경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첼시가 쉽게 이길 걸로 보진 않아요. 저도 첼시가 이길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이제 제니트 역시도 3위가 확정이 돼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실 여기서 얻을 건 없고 뭐 홈경기라는 거 뭐 홈 관중들 앞에서 한다는 거 말고는 없고요. 이제 리그 경기 일정이 제니트 같은 경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기에 있어서 더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까지 감안한다면은 첼시가 그래도 이겨줄 걸로 보는데 쉽지 않다는 말씀을 충분히 드리고 싶어요. 이거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은 축 잡을 만한 경기가 아니에요. 혹시 이거 제 생각에 축 잡을 사람 많을 것 같거든요. 첼시. 근데 제 생각이 축까지는 아니에요. 축은 거의 100% 확신하러 가잖아요. 그 정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위험해요.
일단은 어서 오세요. 일단은 뭐 부상자 쪽을 보면요, 첼시 쪽 같은 코바치치가 빠지고요, 캉테 빠지고, 벤치렐 빠지고, 찰로바 빠지고, 조르지뉴 빠집니다. 여기에 하베르츠 불투명이고요, 마르쿠스 알론소 불투명이에요. 근데 지금 라인업 쪽으로 봤을 때 제 생각에 이거 미드필더 지금 완전히 마탱이 갔거든요. 지금 주전 3명 다 빠졌어요. 기본적으로 조리준유, 캉테, 코바시잖아요. 올 시즌 첼시가 주전 3명 일단 다 빠졌기 때문에 뭐 바클리가 나올 수 있겠고, 뭐 로프터스 치크 뭐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높아요. 아니면 뭐 사울 니게즈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벤치레를 빠지고 알론소가 불투명인 상황에서 이거 사울 니게스를 최근에 측면으로 좀 활용하거든요. 근데 아예 얘는 마탱이가 가네요. 그 어디 AT에서 마탱이 가가지고 데려왔는데 여전히 못 살리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측면으로도 살려보려고 지금 투엘 감독이 하고 있는데 경기력이 영 아니다. 지금 첼시 라인업 같은 경우 수비 쪽에도 사르라는 젊은 자원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특히나 중앙 쪽에서의 이 선수들이 빠진 상황에서 라인업 쪽으로 보면은 제 생각에는 고구마 먹은 경기력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결국 제니트가 좀 수비적으로 한다 하면은, 수비적인 팀을 뚫으려면 좀 더 세밀하고 빠르게 패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예상되는 첼시의 중원이나 뭐 앞선 자원을 생각해 봤을 때는 적어도, 그리고 이 라인업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처음이에요. 올 시즌 첼시가 이 정도까지 라인업 개판은 처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많은 패스 미스와 시행착오가 이 경기 안에서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첼시가 이른 시간에 득점하기에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제니트의 라인업에 대한 불투명성은 있어요. 이 팀이 어느 정도 라인업을 분명히 제 생각에 1군을 들고 나올 일은 없고, 그래도 홈경기고 하니까 뭐 1.5군 내지 뭐 그렇게 들고 올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나왔을 때 제니트가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는 모르겠다. 마이크 잘 안 들리시나요? 이제 잘 들리시나요? 평소랑 똑같이 했는데 소리가 잘 안 들어가나? 잘 들리시죠? 들리시죠? 아, 네. 네. 그런 부분에서 불투명성이 있지만, 저는 그래도 첼시가 좀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제니트 역시도 플라인업이 나오지 않을 거고, 첼시가 어쨌든 뭐 공격 쪽에 베르너랑 루카쿠 이런 애들이 돌아오면서 그래도 앞선에서 득점 자원은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마운트나 플리식 뭐 이런 애들도 충분히 쓸만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배팅을 한다면 첼시를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2.5이 좀 언더 봅니다. 저는 언더 1대0 내지 2대0 뭐 그 정도 보고, 터지면 1대1 뭐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저는. 이게 러시아 원정이에요. 러시아 원정. 이게 만약에 확정된 상태가 아니라 그냥 중간에 그러니까 순위가 확정되지 않은 이 마지막 경기 말고 중간에 이 상태로 들어왔다면요, 저는 이거는 제니트 프렌을 봤을 거예요. 이 정도 첼시 라인업이었어요. 근데 확정된 상태고 제니트도 돌린다고 했을 때 그래도 첼시 쪽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싶고, 뭐 언더 불안하시면은 뭐 보험을 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언더만 찍을 수도 있겠고, 뭐 이렇게 봅니다. 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는 첼시승은 오늘 배팅 안 합니다. 첼시승은 오늘 제가 배팅을 안 한다. 뭐 유벤투스 첼시 1위 싸움 같은 경우는 첼시가 이기면 그냥 1위고요. 유벤투스는 이겼다고 칠게요. 첼시가 이기면 첼시가 1위고, 첼시가 못 이기면은 내려갑니다. 당연하게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2점차 승까지는 진짜 쉽지 않다. 한 골 초반에 좀 패스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수들끼리 호흡이 좀 안 맞으면서 시행착오를 하다가 결국 한 골 넣고 그냥 끝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근데 어쨌든 간에 제니트 라인업을 모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불안정인 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요. 벤피카 대 디나모 키예프인데, 결국 이제 벤피카랑 바르셀로나가 3위, 2위 경쟁을 하고 있어요. 첼시 1위 확정 아닙니다. 지금 승점이 같아요. 12점, 12점 똑같잖아요. 근데 한 경기가 남아있잖아요. 그럼 1위가 확정일 수가 없겠죠? 승점 3점이니까 이기면 확정입니다.
어쨌든 요 경기 같은 경우 사실 벤피카 반대를 볼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벤피카 반대를 볼 이유가 전혀 없다. 뭐 벤피카 쪽에 중앙수비나 뭐 로테이션 자원 몇몇이 이제 부상이 있긴 하지만 디나모 키예프도 이제 사이드백 자원 쪽에서 이제 부상이 분명히 있고요. 요거는 뭐 먹어도 그냥 뭐 배팅을 한다면 저는 당연히 벤피카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벤피카가 그래도 마인까지도 해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디나모 키예프가 이미 끝난 부분도 있고, 벤피카가 지금 리그에서는 좀 죽을 쓰거든요. 지난 주말에 이제 스포르팅과의 이제 빅매치에 있어서도 홈에서 3대1로 지고, 최근 이제 홈 경기 일정에서 실점이 많아요. 거의 매 경기 실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요 경기에서만큼은 분명한 집중력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포르투갈에서 이제 벤피카 홈 경기이기도 하고, 벤피카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홈발이 있는 팀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디나모가 굳이 이 경기를 확장인 상황에서 뭐 정의의 사도는 아니지, 바르샤가 정의는 아니니까. 어쨌든 뭐 굳이 바르샤를 위해서 뭐 열심히 뛰거나 뭐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연까지 보는 이유는 벤피카 입장에서도 한 골 차는 분명히 불안해요. 마지막에 골 먹으면 이거 뭐 대참사가 날 수도 있는 거고, 벤피카 입장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이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2골 정도는 넣고 좀 안전한 경기 운영을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뭐 이 경기는 반대로 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굳이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뭐 이거는 분석적인 내용이 아니라 좀 뭐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 벤피카가 못 이기면 바르샤 저도 올라가거든요. 벤피카가 못 이기면 바르샤가 저도 올라가요. 근데 바이에른 뮌헨 나겔스만 감독이 우리 가용할 수 있는 풀 자원을 쓰겠다고 했어요. 레반도프스키 이런 애들 나옵니다, 뮌헨. 물론 뮌헨이 부상자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따 말씀드릴 테지만, 어쨌든 그렇게 감독이 말을 한 상황에서 바르셀로나 힘들어요. 이 감독 인터뷰를 뭐라고 했냐면은 벤피카 걱정하지 마라 라는 말까지 직접 썼어요, 인터뷰 중에. 그만큼 이제 뮌헨이 바르샤 상대로, 왜 바르샤한테 뭐 이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발롱도르 때문에 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결국 챔피언스리그 흥행이 되려면 바르샤가 올라가야 돼요. 왜냐면 사비 감독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 축구의 열기가 전 세계적으로 식고 있거든요. 젊은 층에 있어서 20대나 뭐 30대, 20대 해가지고 이제 온라인 게임이나 이쪽으로 다 롤 있잖아요. 그쪽 다 빠져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흥행에 있어서 큰 문제가 지금 축구 시장에 있는 상황에서, 이거 주장 내지 그 뭐냐 편파 판정 이런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뭐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분석적으로 뭐 크게 뭐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경기 자체로만 보면 저는 이거 벤피카가 마인까지 해줄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경기 바이에른 뮌헨인데 바르셀로나. 백무님 맞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진출을 하려면요, 벤피카가 못 이기거나 벤피카가 이긴다고 가정했을 때는 바르셀로나가 이겨야 돼요. 이기거나 뭐 이겨야 돼요. 이겨야 됩니다. 맞대결 성적에서 뒤지고 있기 때문에 승점 동률시에 무르케면 8점이죠. 벤피카 이기면 8점인데 동률이 되면 벤피카가 올라가요. 그래서 벤피카가 승리를 한다고 하면은 바르셀로나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이 경기는 그 경기는 그냥 추측성 발언이었습니다. 추측성 발언이었어요. 얘기가 돋는 것 같기도 하다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확실한 내용은 아니고. 그래서 찾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내용. 그러니까 어디서 인터넷에서 봤는데, 해외 쪽 기사에서 본 건가? 제가 계속 분석을 진행하면은, 바이에른 뮌헨이 이거 나겔스만 감독이 우리 쓸 수 있는 자원들 풀로 가동한다 라고 이미 언급을 했고요.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굳이 이 말은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벤피카 걱정 마라 라는 말까지 덧붙였어요. 근데 최근에 발롱도르 시상이 있었잖아요. 유력한 후보였어요. 근데 누가 받았어요? 리오넬 메시가 받았거든요.
메시, 바르셀로나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뭐 레반도프스키가 좀 논란에 그 휩싸이기도 했어요. 불만이 있다 이 수상에 대해서 뭐 좀 뭐가 좀 개입됐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뭐 어처구니없는 소리가 있었고 최근에 해명까지 했는데 이거에 빡이 친 건지 굳이 이렇게 나오겠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 부상자들을 그래도 봐야겠죠. 빠진 애들은 빠질 테니까. 킴비 못 나오고요. 자비처 못 나오고요. 또 누가 있었지? 잠시만요. 여기 이제 나브리 불투명 사이즈고 사르도 못 나오고 뭐 스타니시치 뭐 이런 애들이 못 나와요. 근데 그래서 누가 나오냐면 수비 라인업은 제가 볼 때는 거의 풀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우파메카노나 뭐 알폰소 데이비스 좌측에 뭐 그런 애들 다 뛸 가능성이 있고 삼선이 결국에는 이제 싹 다 빠졌기 때문에 참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레온 고레츠카도 못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선이 싹 빠져서 톨리소나 무시알라 이런 자원들이 나올 걸로 보이는데 저는 아예 마테인 간자 무시알라는 상당한 재능이에요. 시즌 레버쿠젠의 걔 누구야? 갑자기 또 말하려니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레버쿠젠의 아무튼 올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주목받는 신성 중 하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뭐 좋은 어느 정도는 활약해줄 걸로 보이고 앞선에는 이제 토마스 밀러나 사네, 르로이 사네, 레반도프스키 거의 뭐 다 나올 걸로 지금 해외 쪽에서는 보고 그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바이에른 뮌헨 반대를 볼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찍는다면은 저는 사실 이거 바르셀로나 프렌 고배당 쪽 찍어볼 만하다고 처음에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미넨이 사실 풀이 나오면은 바르셀로나 상대가 안 돼요. 지금 상황에서 상대가 좀 원정 경기이기도 하고 아무리 부상자가 있다고 하는데 바이에른 뮌헨이 홈에서 지금 상태의 바르셀로나가 제가 볼 땐 최소 두세 골 이상 실점할 가능성이 있다. 레반도프스키가 메시 수상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다는 건 뭐 진위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어쨌든 뭔가를 보여줄 만한 여지는 분명히 있잖아요. 굳이 뭐 불만이 있었든 있지 않았든 레반도프스키는 레반도프스키니까 그런 상황에 저는 바이에른 뮌헨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3.5이 좀 오바를 봅니다. 결국 바르셀로나가 이기려면 득점을 해야 되는데 저는 좀 무너질 가능성도 바르셀로나가 있다고 봐서 오바 쪽을 본 것도 있고요. 바르셀로나가 혹시 선전을 한다 해도 바르셀로나가 선전을 한다 하면은 저는 공격적으로 선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팀이 사실 수비적으로는 지금 사비 감독의 시스템 하에서는 잘할 수가 없어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프랭키 데용이 앞쪽으로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삼선 라인에 구멍이 심해요. 결국 뽀백을 보호할 수 있는 삼선에서의 구멍이 심하다면 바이에른 뮌헨 상대로 그냥 먹는다고 보는 겁니다. 골을 많이 먹는다고 보고 혹시나 선전을 한다면 이제 공격 쪽에서 바이에른 뮌헨 역시 삼선에서의 손상이 있고 어쨌든 동기부여적인 면에서는 좀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수비 집중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3.2 좀 오버. 저는 한 3대1 3대1 내지 한 3대2 정도 봅니다. 어제 제가 동기부여 관해서 다 말씀드렸죠. 저는 이제 파리 뭐 도르트문트, 아약스 또 어디 있지? 뭐 다 승리를 본다 했고 도르트문트 마이너하고 아약스 승은 제 주력이었어요. 어제 멤버십에 올라갔던 제 주력이었는데 그나마 제가 터질 가능성 있는 경기에 대해서 샤크타르를 말씀드렸죠. 이기려고 나올 걸로 보는데 이길 만한 힘이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또 어제 많이 틀리고 했어요. 어제 좀 쉽지 않은 날이었는데 이 경기 전 맨유 승 봅니다. 기본적으로 리벤지 매치예요. 맨유 대 영보이스. 영보이스가 홈에서 이제 맨유를 아주 호되게 혼쭐을 내줬죠. 그냥 시종일 전반이었죠. 그때 맥과이어였나? 아닌데. 아무튼 전반에 맨유가 퇴장을 당했고 영보이스가 그냥 아예 가둬놓고 두들겨 팼어요. 그냥 거의 뭐 맨유를 뭐 학살 수준으로 그냥 두들겨 팼던 뭐 그런 경기가 있었는데 그 경기 뭐 자살골도 그 경기 링가드 자살골이었죠 마지막에. 좀 오래돼가지고 가물가물하네. 어쨌든 이 경기 같은 경우 맨유 쪽에서는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제 생각에는 뭐 공격 쪽에 뭐 앤서니 엘랑가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뭐 이런 재능 있는 젊은 자원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 메이슨 그린우드 뭐 이런 선수 나올 가능성도 높고요. 미드필더 쪽에서 로테이션 돌린다 해도 네마냐 마티치 아니면 뭐
도니 판더비크 뭐 이 정도 선수들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브루노 페르난데스나 호날두는 제 생각에 반반 사이즈로 보이고요. 호날두는 이 경기는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좀 교체로도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호날두 같은 경우 지금 조별리그 5경기 연속골이거든요. 호날두가 또 이런 기록적인 부분에 상당히 집착을 해요. 왜냐면 이제 너무 레전드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쌓아가는데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 넣으면은 조별리그에서 조별리가 6경기가 치러지잖아요. 6경기에서 모든 팀 상대로 이제 전 경기 득점을 2번째로 하게 돼요. 한 번은 레알에 있을 때 했나? 6번 연속. 그러니까 그 기록을 또 노리고 있기 때문에 기록적인 부분에서 이 경기 호날두가 나와서 득점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무조건 넣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호날두가 한 골 정도는. 상대가 영보이스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영보이스의 라인업이 정상이냐? 정상이 아니에요. 영보이스도 많이 빠져있는 현재 상황이고, 맨유가 로테이션을 좀 돌린다고 가정을 해도 저는 어쨌든 랑닉 감독 아래에서 지금 맨유는 시스템적으로 많이 맞춰가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수들 로테이션 들어간 선수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 있고요. 새 감독 아래에서 기회일 수 있고 새로운 기회로 또 다가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미 시스템에 완벽하게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신경을 쓰고 열심히 뛸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영보이스 리매치잖아요. 지난번 영보이스 홈에서 그냥 아주 호되게 혼쭐 났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 경기가 솔샤르 감독이 영보이스의 원정 가서 호되게 맞았다면은 랑닉이 들어오면서 이제 맨유가 좀 승리를 가져가는 그런 좋은 그림을 또 그려볼 수 있잖아요. 이 경기를 좀 상징적으로 맨유가 좀 달라졌음을 좀 나타낼 수도 좀 있는 부분이 어쨌든 있을 거고, 맨유 홈이기도 하고, 저는 이거는 맨유가 엔간하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엔간하면 오바까지 봅니다. 오바 2.5점 오바까지 실점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맨유가 저는 맨유가 2골 이상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라고 봅니다. 마인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저는 해준다는 마인드긴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탈란타 대 비아레알, 이 경기 같은 경우는요 단두대 매치예요. 3.5인가요 맨유? 그럼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준점을 안 봤어요. 사실 맨유 승만 원래 가져왔었는데 3.5면 패스를 할게요. 3.5면 패스합니다. 맨유 승 가는 게 낫다. 3.5 건들 바에. 아탈란타 대 비아레알, 이 경기는 일단은 아탈란타 같은 경우는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비아레알은 지지 않으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유리한 상황에 있지만 어쨌든 원정 경기, 아탈란타의 원정에 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양 팀 다 라인업적으로는 엄청 많이 누수가 있진 않아요. 아탈란타 같은 경우 이제 수비 쪽에 고젠스, 뭐 로바토 빠져 있지만 패스를 하고요. 고젠스 정도가 빠져 있지만 분명한 대체 자원이 있다 라고 보여주고, 비아레 같은 경우 피노가 출전 정지로 빠지고, 뭐 단주마나 코클랭이 출전 불투명 사이즈인데, 제 생각에 지금 코클랭은 뭐 새로운 옵션이 될 수는 있겠으나 카푸에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올 가능성도 낮지 않아 보이고 그런 상황이고, 단주마 같은 경우도 제 생각에 출전 가능성이 높아요. 지난 경기 부상이 좀 살짝 지난 경기도 불투명 사이즈였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출전을 안 시키면서 오늘 경기에 이제 좀 데뷔를 했는데, 양 팀 다 로테이션적으로는 잘 적당히 돌아갔어요. 비아레알도 로테이션은 아니었지만 모레노, 공격 쪽에 모레노가 이 경기에 맞춰서 복귀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아탈란타는 이제 뎁스가 워낙 좀 두껍기 때문에 지난 나폴리 원정에서도 로테이션을 뭐 처음에는 이제 주전 위주로 나왔다가 그 선수들 이제 중간중간 이제 교체를 해주면서 로테이션을 충분히 돌렸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오바를 먼저 봅니다. 이 경기에는 제 생각에 오바를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오바가 괜찮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충분히 양 팀의 어떤
스타일상 봤을 때 오바가 나올 만한 사이즈로 저는 보이고, 기본적으로 아탈란타가 더군다나 이제 홈 경기이기도 한데 승리시 진출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공격적으로 경기를 임할 가능성이 있고, 비아레알 같은 경우도 이제 짧은 패스를 위주로 이제 잘 풀어가는데, 분명히 단주마나 뭐 모레노가 복귀한 부분도 있고, 빠르게 아탈란타의 뒷문을 공략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 생각에는 두 팀 다 한 골씩 최소 뽑을 거로 보이고, 그 상황에서 이제 아탈란타가 밀어붙인다면 충분히 한 골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봐서 오바를 보고요. 승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는 아탈란타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비아리알이 어쨌든 리그에서 상당히 부진하고 있는 가운데 챔스에서는 또 의외로 나쁘지 않은 모습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2승이 전부 영보이스를 상대로 한 2승이었고, 4위 영보이스를 상대로 한 2승이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력적으로 그렇게 크게 강하지가 않아요, 비아레알이 지금. 그런 상황에서 아탈란타가 그래도 홈 경기기도 하고 가져갈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 라고 보입니다. 네,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일곱 번째 경기 잘츠부르크 대 세비야. 이 경기 상당히 어려워요. 상당히 어려운 경기예요, 진짜로. 여러분들은 이거 어디 보세요? 저는 이 두 경기는 진짜 어려웠거든요, 분석하면서. 알리님 어서 오세요. 일단 세비야는 이겨야 올라가고요. 잘츠부르크는 잠시만요, 갑자기 헷갈리네. 잘츠부르크는 지지 않으면 올라갑니다. 제가 잘못 써놨는데. 그리고 제가 어제 챔피언스리그 분석에서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어요. 이 승점이 동률 시에 이제 뭘 가지고 판단을 하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AC미라는 경기 때 이제 제가 해외 기사를 봤는데 해외에도 기레기가 있는지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갑다. 내가 잘못 알고, 저는 승자승이 먼저로 알고 있었는데 해외 쪽에 기사가 그렇게 떠 있으니까 경우의 수를 막 써놨는데 골득실을 보는 거예요 먼저. 그래가지고 그런갑다 했는데 다시 찾아보니까 이거 아니다 싶어요. 다시 찾아보니까 승자승이 먼저입니다. 세비야 홈 아니면 별로라 잘츠승을 보신다. 세비야 햄무사이드를 보신다. 세비야를 그래도 좀 많이 보시네요. 어제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AT 마드리드 결과를 보시고서 결국 이제 이름값 있는 팀이 올라가지 않나, 뭐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게 해외도 기리기한테 제가 낚여가지고 세비야 홈 아니면 별로 햄무사이드. 저도 이 경기는 주력감이나 좀 쉽게 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고배당 노릴 만한 경기라고 봅니다. 세비야 햄무 봅니다. 무승부랑 세비야 햄무 나눠갈 만한 경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세비야 같은 경우가 지금 확실하게 원정에서 뭐 배당에서도 보여주듯이 힘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지금 엔네시리도 지금 빠져 있는 거 굉장히 크고요. 공격 쪽에 뭐 헤수스 나바스도 어쨌든 뭐 최근엔 지금은 나이가 많이 들긴 했어도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제 사이드백 자원이잖아요. 빠져있는 거 굉장히 크고, 라멜라 역시도 빠져있어요. 더군다나 아쿠냐가 지난 경기 이제 살짝 부상을 입어가지고 불투명 사이즈 인정, 뭐 이런 점까지 감안했을 때 세비야의 전력이 좀 완전치 않아 보이고요. 잘츠부르크도 뭐 베르나르도 같은 수비 쪽의 자원들이 좀 많이 빠져있어요. 뭐 웨버 뭐 이런 수비 쪽의 자원들이 좀 빠져있는 상황이고, 미드필더 쪽에도 뭐 불투명자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 경기를 주작과 연관지으시면 안 되는 게, 이런 경기에서는 주작이 없어요. 이런 경기에서는 주작이 없습니다. 근데 왜 이런 경기에서 좀 기적과 같은 경기들이 많이 일어나냐면요, 그만큼 이제 이 한 경기에 선수들이 모든 걸 걸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모든 게 이 한 경기에 달린 상황에서 막 되게 막 말도 안 되는, 어제 포르투 그냥 언더로 쭉 가다가 마지막에 그냥 확 오반해버리고 끝나잖아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 한 경기에 모든 게 끝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기적 같은 일들이나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지, 이런 경기에서는 주장은 절대 없어요. 어쨌든 저는 세비야 햄무랑 무승부 쪽을 같이 봅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요, 이거
라리가 팀들이 지금 바르셀로나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비아레알 아무래도 가능성 면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 다음 세비야예요. 지금 레알 말고 다 떨어지게 생겼다, 라리가 팀들이. 어쨌든 저는 세비야가 이긴다면 한 골 차지 않을까 싶고 무승부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라리가가 큰일 났네요 지금. 볼프스부르크 대 릴 마지막 경기인데 이 매치업 같은 경우에는 좀 중점적으로 볼만한 게 양팀 다 전력적인 누수가 있어요. 볼프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은메차가 출전 정지로 빠집니다. 엄청나게 커요. 은메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 볼프스 공격에 거의 핵이고, 물론 간판 공격수 베오스트 같은 애들이 있는데 챔스에서 무득점이 아직까지. 물론 중간에 한번 코로나 이슈로 빠져있던 기간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챔스에서 여전히 부진하고 있다. 그냥 리그에서만 좀 깡패 모습이고 챔스에서 부진한 모습이고, 뭐 은메차가 안 나면 아마 야닉 게이라르트가 나올 텐데 그렇게 믿을 만한 선수도 아니고요. 은메차보다는 확실히 이제 무게감에서 좀 떨어지는 모습이 있고, 추가로 이제 골키퍼 쪽에 카스틸스라는 이제 자원이 또 못 나올 걸로 보이고요. 슐라고 미드필더 자원도 빠지고, 메우메디는 올 시즌에 뭐 크게 중용받고 있지 않으니까 빼고, 스테펜 이런 미드필더 자원이 불투명에 떠 있다. 그러니까 분명한 전력 누수가 볼프스 쪽에 있는 지금 상황이고, 릴 같은 경우도 반바 공격 쪽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바가 좀 빠질 가능성이 있고요. 세카라고 또 로테이션급인데 꽤 자주 나오는 미드필더 자원이 있는데 출전 정지로 못 나옵니다. 그리고 웨아가 부상으로 뭐 공격 쪽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자원이 이렇게 빠지게 돼가지고 아마 일마즈가 나올 것 같아요. 일마즈는 워낙 이제 좀 짬밥이 오래된 선수라 많은 분들이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 요즘 뭐 조나단 데이비드가 핫하잖아요, 릴에서. 릴이 그렇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공격적으로 리그 안에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시즌 초보다 훨씬 나아졌잖아요, 릴 자체가. 저는 요 경기는요 진짜 어려운데, 일단은 볼프스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상황이고 릴은 지지만 않으면 되는 상황인데, 이 입장 자체가 저는 릴 쪽에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볼프스는 지금 이미 은메차 빠진 상황에서 너무 어렵다. 뭐 게라르트도 별로고 베우스트도 어쨌든 챔피언스리그에서 상당히 부진한데 이겨야 돼요. 득점을 해야 되는데 결국 밀어붙이다가 골 못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밀어붙였는데 골이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결국 먹혀요. 결국 못 이겨요. 근데 볼프스가 그런 경기에 전형을 보여줄 가능성이 저는 낮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오스트가 여전히 침묵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고, 릴 같은 경우가 최근 그래도 공격 쪽에서 분위기가 좀 상반돼요. 볼프스는 좀 가라앉고 있고 감독 교체 후 잠깐 떴지만 다시 가라앉고 있고요. 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최근에 좀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리그 대에서. 릴 프렌즈면 저는 릴 프렌을 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볼프스가 공격적으로 최근에 지난 마인츠전에도 득점하지 못했었고, 그런 부분이 있어. 릴이 그리고 최근에 계속 2골씩 받고 있거든요. 볼프스가 수비가 감독 교체 이후 좀 나아지는 것 같더니 또 이제 골을 계속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릴의 득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상황에서 차라리 볼프스 찍을 바에 저는 오바가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일단 릴 프렌 쪽을 보고, 아까 어느 분이 뭐 다득점 말씀하셨는데 저도 일단 다득점을 봅니다. 일단 저도 다득점을 봐요. 뭐 이렇게 봅니다. 핵전쟁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찍는다면 오바를 찍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끝났죠. 끝났고 아직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뭐 늦게 오신 분들 같은 경우 뭐 영상이 올라가긴 할 테지만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저는 영상을 이제 올려야 되니까